안녕하세요. 스마트 영상 제작 기초를 함께할 이지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카메라의 설정과 영상 기초 상식과 어플을 이용한 간단한 편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기초 상식인 해상도와 FP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란 가로 세로 방향의 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픽셀이란 컴퓨터, TV, 모바일 기기 등의 화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그 수가 많을수록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상도에 따라 영상의 화질도 달라집니다. 해상도의 숫자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집니다. 해상도의 숫자에 따라 영상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요즘은 16대 9 비율이 표준입니다. 해상도 1920에 1080을 풀 HD라고 부르며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해상도 1280에 720을 HD라고 부르며 16대 9 비율로 요즘도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표준 해상도 1920에 1080보다 높은 화질을 4K라 부르며 2배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K는 화질은 좋지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FHD인 1920에 1080을 표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 해상도인 640에 480 비율을 감상하며 해상도와 비율에 대하여 이해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새 보면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땅값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거물동 135호에서 소장에 나옵니다.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이처럼 예전의 낮은 해상도는 비율이 깨져 양옆에 레터박스라고 하는 까만색의 공간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도는 비율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표준 비율인 1920에 1080 해상도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화질과 비율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FPS에 대하여 이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가를 말해주는 개념입니다. 1초에 60장이 지나간다면 60fps로, 1초에 30장이 지나간다면 30fps로 부릅니다. 이 개념은 영상의 부드러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본 주전자 그림을 가지고 FPS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1초 동안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FPS는 영상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동영상은 30fps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24fps로 보통 제작되어집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60fps로 중계되기도 하며 고속 촬영 같은 경우는 1초에 들어가는 FPS는 몇만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해상도와 비율 그리고 FPS의 기초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 스마트폰 촬영 세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에 앞서 핸드폰의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설정 버튼을 찾아 눌러줍니다. 핸드폰의 설정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 기능을 활용해 찾아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저장 공간을 확인하여 봅니다. 카메라 촬영하기 전에 저장 공간을 확인해서 촬영 시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저장 공간이 꽉 차 있다면
필요 없는 어플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저장 공간 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고 왼쪽 일반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 저장 공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르고 카메라의 동영상 탭에서 해상도를 설정하여 봅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봅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후면으로 많이 촬영합니다.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해상도를 설정하여 봅니다. 후면 카메라의 설정에서 16:9 비율을 선택하고 1920에 1080인 풀 HD를 선택하여 줍니다. 물론 4K로도 촬영할 수 있지만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인 1920에 1080으로 선택하셔서 촬영을 하면 용량 대비 화질이 좋습니다. 전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하여 줍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줍니다. 손으로 들고 찍었을 경우 화면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풍부한 색조를 선택하여 줍니다. 대상 추적 AF를 꺼줍니다. AF는 오토포커스의 약자로 자동으로 내가 찍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주는 기능입니다. 대상 추적 AF를 꺼주는 이유는 촬영 시 촬영 대상이 아닌 다른 물체나 사람이 움직이면 촬영하는 대상에서 다른 움직이는 물체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꺼줍니다. 수직 수평선을 켜주면 화면에 보조선이 그어지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직 수평선으로 촬영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마치고 설정창 밖으로 나와줍니다.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기본적인 촬영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각대와 핸드폰 홀더가 있습니다. 삼각대와 핸드폰 홀더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스마트폰 촬영 액세서리로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짐벌은 이동간 촬영 시 흔들림을 줄여주는 액세서리입니다. 가볍게 쓸 수 있는 셀카봉도 있고요. 스마트폰 촬영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시에 세로보다는 가로 방향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 디스플레이들은 가로 방향의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시에 세로로 촬영하게 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레터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세로 방향 휴대폰 디바이스 비율에 맞추어 나온 편집 툴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 디바이스가 가로 방향의 비율 즉 16:9 비율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촬영 시 포커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지만 스마트폰 촬영 시 내가 대상을 지정하여 초점을 맞춘다던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가락으로 원하는 지점을 터치하여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의 카메라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용하여 화면의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내선을 활용하여 수평선을 맞춰서 안정적 구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3분할 화면의 가운데 4점을 활용하여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의 안정적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선을 보면서 3분할 화면을 기준으로 인물의 화면상 배치를 보며 화면 구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위해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깔아보겠습니다.
편집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 구글 폴더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 눌러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라고 치고 키네마스터를 설치하여 줍니다. 키네마스터 어플을 이용한 영상 편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과정은 영상과 이미지를 시간상으로 배열한 다음 화면에 자막이나 효과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사운드 추가 후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키네마스터의 실행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슬레이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비는 가로 방향 16대9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오프닝에서 쓸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단색 배경 폴더를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를 고르시면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측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편집의 첫 단계인 순서 편집.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와 배열해 보겠습니다. 메인 작업 키에 미디어를 눌러 사진과 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우측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 적용시킵니다.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실 때는 위치를 바꿀 이미지를 선택해서 꼭 누르면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온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할 이미지를 한번 터치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좌측 메뉴바의 쓰레기통을 눌러 삭제합니다. 되돌리고 싶다면 메뉴바에서 되돌리기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와 영상의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성됩니다. 노란색 테두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동하여 보면 앞뒤 부분이 움직이면서 재생 시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일부분을 잘라내고 싶을 때 타임라인의 기준선을 움직이며 화면을 보며 자를 부분을 맞추어 줍니다. 영상 클립을 한번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가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로 자르면 됩니다. 화면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타임라인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한 후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면 오른쪽 상단의 가위 아이콘, 옆 확대 축소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펜 앤 줌 기능을 선택한 후 화면에서 손가락 2개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확대 축소를 다르게 하면 화면의 줌과 아웃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있는 같은 버튼으로 시작 화면의 확대 크기와 끝 화면의 확대 크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막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서 편집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의 메인 작업 키에서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자막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자막이 만들어지면 화면에서 글씨, 크기와 위치 변경,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막의 길이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래쪽 타임라인에 표시되며 손가락으로 선택 후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막의 글자 폰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AA 아이콘을 눌러 글자체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 상정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글자체를 다운받아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오른쪽 끝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변경합니다.
영상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메인 작업키 위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FHD인 숫자 1080 또는 HD인 숫자 720을 선택하여 줍니다. 프레임 레이트 즉 FPS는 30프레임으로 설정하여 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가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건너뛰기를 눌러 넘어갑니다. 무료 사용이라 광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보내기가 나오면서 영상이 완성됩니다. 내보내기가 완성되면 오른쪽 중앙에 완성된 영상이 표시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완성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갤러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완성된 영상은 내 핸드폰에 저장됩니다. 오늘은 영상의 기초 상식과 간단한 컷 편집을 배워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제작 기초를 잘 익히시고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기능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영상 창작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